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세 이상 분들 중 4명 중 3명은 조용한 살인자가 천천히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끼실 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두개골 안에서 여러분의 뇌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어났을 때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고 약간 멍한 느낌이 들지만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갑니다. 갑자기 밥그릇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릇은 30년 동안 같은 찬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부엌에 서서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배우자가 괜찮냐고 묻지만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붕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천천히, 조용히, 어느 날 자신의 자녀조차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며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의료센터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은 뇌 건강과 노화에 대해 주치의가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75%가 지금 만성 뇌 저관리증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뇌를 끊임없이 물이 필요한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의 흐름이 감소하면 식물이 즉시 죽지 않습니다. 천천히 시듭니다. 갈색으로 변합니다.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표준 건강검진으로는 절대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확인합니다. 혈액을 채취합니다.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나옵니다. 그동안 뇌의 작은 혈관들은 천천히 막히고 있습니다. 증상이 명백해질 때쯤이면 이미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20년 동안 서울, 부산, 대구의 여러 병원에서 이 질환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개의 뇌에서 혈류를 측정했습니다. 이 조용한 살인자가 몇 달 전만 해도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기억, 성격, 독립성을 빼앗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싼 약으로가 아닙니다. 위험한 수술로가 아닙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아침차를 우리는 것보다 적은 시간이 걸리는 특정 일상 개입을 통해서입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뇌의 휴면 혈관을 다시 여는 5분 아침 루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약장에 있는 어떤 약들이 몰래 이것을 악화시키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입한 모든 기억력 보충제가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찾아야 할 줄 모르는 신호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도적인 신경과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평가,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자신의 위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환자들이 단 몇 주 만에 잃어버린 뇌순환의 최대 40%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몇 주입니다.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뇌는 교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장치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투석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인공관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조직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뇌가 아직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60세 이상의 75%가 뇌를 통해 퍼지는 조용한 살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일어나는 느리고 보이지 않는 손상일 뿐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 동안 삼성의료원의 제 진료실로 작은 것들을 불평하며 걸어 들어오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 이름, 저기서 놓친 약속, 그들은 웃어넘깁니다. 가족들도 웃어넘깁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노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냥 노화가 아닙니다. 만성뇌 저관류증이며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곧장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혈액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순간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뇌세포로 운반합니다. 그 혈류가 15%나 20%만 감소해도 뇌세포는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뇌 조직 내부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실제 뇌 조직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의 4명 중 3명이 지금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아산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2,000명 이상의 환자 뇌를 스캔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활동적인 사람들,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76%가 중요한 뇌 영역으로의 혈류 감소를 측정할 수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두엽 피질, 해마, 기억, 의사결정, 성격을 담당하는 영역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더 자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가끔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에 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의료계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팔의 혈압을 측정합니다.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뇌 내부의 혈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뇌혈관이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사례의 75%가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때까지 완전히 발견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입니다. 가벼운 건망증, 약간의 어지러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2단계는 2년에서 4년 이내에 찾아옵니다. 이제 중요한 날짜를 잊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대화 중에 흔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이 말할 때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가족들에게 제 마음이 아픈 단계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존 상태입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짐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환자들에게서 이런 정확한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도 아직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이 소중한 시기에 지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면 8주에서 12주 이내에 감소된 뇌혈류의 최대 40%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성 뇌저 관류증이 실제로 뇌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
75%가 바로 이 순간 뇌세포를 조용히 파괴하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두개골 안에는 약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 각각은 하루 24시간 일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걷고 숨쉬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뇌세포들은 뇌가 체중의 단 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몸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이것은 뇌가 끊임없이 혈류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15%에서 20%만 감소해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극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과 함께 죽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죽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이것이 만성 뇌적 관류증입니다. 뇌의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서서히 더 적은 산소를 공급하며 소중한 뇌 조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거기에 갔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뇌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질환이 진행되면서 손상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뇌의 백질, 즉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의 통신 고속도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기 단계의 환자들이 갑자기 더 이상 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1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5번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경로가 손상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매일 이런 진행 과정을 봅니다. 지난달 68세 여성 이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3개월 전부터 어머니가 2주 동안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4번이나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는 뇌동맥의 혈류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녀의 중대 뇌동맥 혈류는 정상 수치에 비해 32%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32%입니다. 3년 넘게 그녀의 뇌는 심각하게 감소된 혈액 공급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환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확인합니다. 의사는 콜레스테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뇌혈류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 조용한 살인자는 완전히 숨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표준 인지 검사도 초기 단계를 놓칩니다. 뇌가 갑자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손상을 보상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내벽에 손상이 축적됩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혈관의 섬세한 내피인 내막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혈관이 있는 뇌에서는 약간의 협착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적 관류증이 뇌졸중과 다른 점은 시간표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막힘, 극적인 사건입니다. 저관류증은 느린 기하입니다. 뇌가 적응하고 보상하고 어렵게 버티다가 어느 날 손상이 한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기억력, 성격, 독립성이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측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명백한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수백만 개의 대체 불가능한 뉴런을 잃은 것입니다. 이 질환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증상이 명백해지기 전,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입니다. 지금 목 옆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경동맥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혈관들이 뇌로 가는 대부분의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것들이 손상되면 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뇌혈류를 적극적으로 악화시키는 세 가지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 최소 2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러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 전역의 여러 신경과 센터에서 환자들을 진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기억력 악화, 혼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환자 2,000명 이상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조사했을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건강에 좋다고 말한 것들, 건강 잡지에서 읽은 것들,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침에 드시죠,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 한 알씩, 이것이 표준 관행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혈압은 수면 중에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런 다음 오전 5시나 6시경에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강한 혈압약을 복용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아침 상승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그 상승이 필요합니다. 일어서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려면 뇌에 그 증가된 압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었습니다. 넘어지는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달 동안 3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한 번은 시장에서, 한 번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이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 복용 일정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아침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뇌가 최대 혈액 순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균형을 잃고 서서히 매일매일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저녁 8시로 옮긴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같은 약, 같은 용량, 다른 시간. 2주 안에 어지러움이 멈췄습니다. 한 달 만에 기억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딸분이 전화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적어두세요. 의사 선생님께 저녁 복용에 대해 문의하세요. 모든 환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 때문에 아침 복용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증 고혈압이 있는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저녁 복용이 혈류가 가장 필요한 낮 시간 동안 뇌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 실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수분 보충은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어난 직후 빈속에 얼음처럼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것은 자동 반응입니다. 몸이 차가움을 감지하고 중심천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을 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사지와 뇌의 작은 모세혈관입니다. 찬물을 마신 후 다음 30분에서 40분 동안 뇌 혈류가 최대 18%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18%입니다. 이제 5년,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뇌 혈액 공급을 막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한 물. 이것은 혈관을 수축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약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 시스템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 선생님, 만성 아침 두통이 있으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전곡까지 지속되는 둔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다른 베개, 일찍 자기, 진통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루틴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찬물 2잔을 가득 마시고 찬물 샤워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드시라고, 더 따뜻한 샤워를 하시라고. 일주일 만에 아침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혈관은 섬세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아침에는 부드럽게 다루세요. 이제 지금 이 순간 60세 이상 분들의 뇌세포를 죽이고 있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아침 주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뇌로 가는 혈류를 파괴하는 4번째 중요한 요인은 제가 독성 식사 타이밍과 숨겨진 약물 상호작용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20년 동안 인지기능, 저하 사례의 70%가 이 예방 가능한 오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즉시 혈압약을 커피 한 잔과 함께 그리고 토스트 한 조각과 함께 복용합니다. 무해해 보이죠? 맞습니까? 이 조합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되는 뇌 혈류 감소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이 복용하는 가장 흔한 혈압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와 베타 차단제는 몸 전체의 혈관을 이완시켜 작동합니다. 하지만 뇌는 적절한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특정하고 안정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빈속에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빠르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뇌는 즉시 응급 저관류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류량이 90분 이내에 33도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카페인을 추가하면 2차 위기가 발생합니다. 커피는 뇌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는 동시에 약물은 전반적인 혈압을 낮춥니다. 뇌가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단순 탄수화물, 즉 흰쌀이나 빵을 먹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 급락합니다. 이러한 혈당 급락은 뇌혈관 내벽을 덮고 있는 섬세한 내피세포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아침 9시 이전에 뇌를 공격하는 3가지 파괴적인 힘입니다. 71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할머니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손주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치매가 두려워서 오신 거였죠? 표준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지만 아침 일과를 물어봤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블랙커피와 함께 혈압약 2알을 음식 없이 드시고 추운 날씨에 4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8시에 아침을 드실 무렵에는 어지럽고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만 바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 후에 약을 드시게 했습니다. 커피는 1시간 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정신이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3주 만에요. 딸이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성 저관류, 즉 치료 시간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이 순서를 바꾸십시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것은 혈액에 수분을 공급하고 심혈관계를 준비시킵니다. 둘째,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십시오. 계란 2개, 구운 생선 1조각 또는 두부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셋째, 식사 후에만 약을 드시고 절대 식사 전에 드시지 마십시오. 넷째, 카페인 섭취 전에 최소 60분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당장 이 4단계를 적으십시오.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 단백질, 약, 그리고 1시간 후 커피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할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야간 약물은 수면 중에 같은 위기를 만듭니다. 뇌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혈류가 떨어지면 조용히 손상이 축적됩니다. 저녁, 약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시고 저녁 식사는 6시까지 마치십시오. 잠들기 전에 몸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간단한 시간 조절입니다. 진료 시간이 12분이고 70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재 뇌혈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이며 솔직히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이러한 연관성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약물은 혈압약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박 원장님,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혈압약, 특히 오래된 이뇨제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 뇌혈류를 최대 18%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73세 강남에 사는 이 할머니라는 환자분이 심한 오후 혼란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오후 3시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이뇨제를 복용해서 뇌의 혈액순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혈액량이 크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식사 후 이른 저녁으로 복용 시간을 바꿨고 2주 만에 오후 혼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네, 디페니드라민이 함유된 알레르기 약과 수면 보조제입니다. 이것들은 처방전 없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수면을 위해 사탕처럼 먹으면서 뇌의 아세틸콜린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세틸콜린은 뇌 동맥의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밤마다 이것을 차단하면 뇌혈관이 말 그대로 제대로 열리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5년간 항히스타민 수면제를 복용해 온 인천에 사는 68세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뇌 스캔은 15세 더 나이 든 사람과 동일한 혈류 패턴을 보였습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캐모마일 차로 바꿨습니다. 6주 만에 추적 스캔에서 전두엽 관류가 22%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위산 역류를 위한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프라졸로 끝나는 약물입니다. 위산을 장기간 억제하면 비타민 B산류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비침이 없이는 적혈구가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펌프질하지만 그 혈액은 산소가 부족합니다. 찬물을 라디에이터에 순환시켜 집을 난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는 잘 작동하지만 아무것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정확한 문제를 가진 환자를 최소 40명은 봤습니다. 넷째는 특정 한구울제, 특히 3환계 한구울제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합니다. 일어설 때 혈압이 몇 초 동안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몇 초 동안 뇌는 본질적으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20배 30번 발생하면 누적 손상은 엄청납니다. 수원에 사는 70세 은퇴교사 박 씨라는 환자 중
한 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혈압 강화를 경험한 척 했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신경과 전문의는 현기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복용하던 항구울제가 하루에 수십 번씩 뇌로 가는 혈액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약장에 가지고 있는 5번째이자 마지막 약물은 이부프로펜과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입니다. 가끔 복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관절염 때문에 이런 약을 매일 복용하는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런 약물들은 뇌의 미세한 혈관을 포함해 온몸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뇌 혈액순환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십시오. 복용하는 모든 약을 적으십시오. 그 목록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서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뇌를 보호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40년간 뇌를 연구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혈류 감소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살인자는 밤에 잠을 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낮 동안 뇌 혈류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박수가 약간 증가합니다. 혈압이 조정됩니다. 뇌내는 몇 시간 동안 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밤에 깊은 잠에 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20-30% 떨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성 뇌 저관류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 야간 혈압 하락은 뇌세포의 사형 선고가 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낮 동안 뇌의 혈류가 이미 정상의 70%로 감소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은 괜찮습니다. 약간 건망증이 있을 수 있지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제 뇌 혈류가 40%로 떨어집니다. 40%에서는 뇌세포가 자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빠르게는 아닙니다.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밤마다 이것이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기억력이 가장 나쁜 이유입니다. 뇌가 8시간 동안 질식했던 것입니다. 저는 2007년에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70세 여성 환자 E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두통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둔한 두통으로 깨어났고 정고쯤이면 사라졌습니다. 주치의는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는 베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 그녀의 뇌 혈류를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낮 동안 뇌 혈류는 낮지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상의 75%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가장 깊은 잠을 자는 동안 38%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밤 3시간 동안 그녀의 뇌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는 사람과 같은 혈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의 세포사멸, 매일 밤마다 이것의 6개월을 곱해보십시오. 그녀의 뇌는 1년을 살 때마다 10년씩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환자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뇌 저관류증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의 80%가 위험한 야간 혈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뇌는 잠자는 동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발견을 매우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낮 동안의 개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뇌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의 황금 시간은 잠들기 전 2시간입니다.
이때 위험한 야간 혈압 하락에 대비해 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의 야간 뇌 혈류를 평균 18% 증가시킨 특정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18%는 세포 사멸과 세포 생존의 차이입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3가지 필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침대 머리 부분을 정확히 15cm 높여야 합니다. 베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 프레임, 다리 밑에 블록을 놓아야 합니다. 이 각도는 수면의 질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혈압 하락을 방지합니다. 둘째, 잠들기 90분 전에 천연바다 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 200ml를 정확히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밤새 혈액량을 유지합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잠들기 60분 전에 5분 동안 부드러운 목 회전과 어깨 돌리기 운동을 해야 뇌로 가는 동맥의 물리적 막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11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2%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80이 실세이며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50대보다 더 명석합니다. 당신의 뇌는 밤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하지만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제 서울과 부산의 저희 신경과 센터에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환자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에서 입증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 활성화 시퀀스입니다. 이것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하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제가 뇌깨우기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은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내쉽니다. 이것을 정확히 6번 하십시오. 이 특정 패턴은 미주 신경을 자극하여 뇌 혈관을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경두가의 도플러 초음파로 이 기술 전후의 혈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증가는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중대뇌동맥의 평균 혈류가 22% 높아집니다. 둘째, 영양소 섭취 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4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하루 중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점심때도 아닙니다. 1시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아미노산은 이른 아침에 뇌 회복 메커니즘이 가장 활발할 때 필요합니다. 40g이라면 단단한 두부 200g 또는 계란 3개와 고등어구이 100g입니다. 뇌 혈관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를 재건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운동 패턴입니다. 아침 일찍, 특히 추운 날씨에 절대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는 혈액이 가장 걸쭉하고 혈관이 가장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강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예방하려는 바로 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전 10시에서 점고 사이 천이 자연스럽게 올라갔을 때 20분간 부드러운 움직임을 지속하십시오. 팔을 흔들며 걷기, 50걸음마다 위로 팔 뻗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때가 움직임이 뇌의 측부혈관 성장을 안전하게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숨겨진 방해꾼들을 제거하십시오. 지금 당장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는 뇌혈류를 최대 18%까지 감소시킵니다.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대체 약물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또한 은행잎 추출물과 그 비싼 기억력 보조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있다면 혈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느라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섯째, 중요한 수분 섭취 규칙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고 2시간 후에 다시 300ml를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밤새 탈수되면 아침에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뇌의 작은 혈관에 스며들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 환자들의 수많은 아침 뇌졸중을 예방했습니다. 여섯째,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자가평가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매일 아침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5번 최대한 빨리 일어나는 시간을 재십시오.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5번을 12초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면 뇌 신체 순환 연결이 좋은 것입니다. 15초 이상 걸린다면 뇌 혈류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마다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을 따른 지 한 달 이내의 개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어지러워서 짐이 될까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두계 도플러 검사 결과 혈류가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셨습니다. 6주 후 혈류 속도가 38%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어지럼증도 없어졌으며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가 아닙니다. 만성 저혈류로 인한 뇌 손상은 진행성이지만 초기 단계에서만 회복 가능합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가 설명한 이 6단계를 정확히 실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오늘 밤 침대 옆에 목록을 두십시오. 이 정보가 예방 가능한 치매의 비극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보내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경고 신호 중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으며 이번 주에 5분 아침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뇌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60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은 뇌 저관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